국내 최초 20대 헌정 방송.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아니에요. 씹는 껌. 그거 할 때 껌이에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꼰대. 주시 프레시 프레시 민트 스피아민트 오 꼰대.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꼰대. 새 깔때기 소개하겠는데요. 오늘은 깔때기가 두 둘이죠, 개밖에 둘. 없어요. 네, 왜냐면 깔때기 2가 어디를 가가지고. 어디 갔대요? 글쎄요. 아, 데이트하러 갔대요? 아니, 애인 없잖아. 또 모르지만 고향에 숨겨둔 애인이 있을지. 네, 하여튼 고향 내려갔고요. 아무튼. 아, 그래요? 아. 네, 숨겨둔 애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엄마 보러 간 것 같고요. 엄마랑 데이트하러 갔구나? 네, 아무튼 깔때기 소개를 하면 저는 깔때기 1, 위대한 깔때기, 버릇없는 소녀, 박소리입니다. 깔때기 2가 없으니까 깔때기 3으로 넘어가죠. 저는 깔때기질 할 줄 모르는 겸손한 CEO 아들 거지 양태훈입니다. 깔때기질 할 줄 모른다고? 몰라요, 제가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겸손해요, 되게. 제 자랑할 줄 모르거든요. 위대한 사진가라면서. 그건 사실이고 그냥. 그건 사실이고. 나의 깔때기질도 언제나 팩트에 근거해. 아니야. 근데 내가 깔때기질을 너무 방송에서 이렇게 깔때기질 하는 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너무 막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위험한데, 깔때기력이. 근데 이게 방송을 듣는 사람들 이해를 하잖아, 방송에서는.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냥 막 수업 시간이나 막 이렇게 수업 끝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나도 모르게 제가 사회적 입지가 있다 보니까 막 이런 소리를 막 했더니. 아니, 그걸 수업 시간에요? 맙소사. 아니, 주변에서 막. 교수님 뭐라 생각할까? 되게 황당해하더라고요. 막 진심으로 막 나를 진심으로 막 충고를 해줘. 막 겸손의 아이콘이 되라는 둥. 그러게요. 나 반만해. 나 얼마나 겸손한데. 네, 알겠고요. 겸손해서 말이 없지. 돌아와. 근데 솔직히 지금 뭐냐 김살 씨 없으니까 제가 말하기 편하네요, 아무래도. 그래요? 네. 전 좀 불편하네요. 저희 후배들이 네.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뭐 김살 씨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말 너무 많다고. 말 많다고. 님이 할 말을. 네, 그러니까. CEO 아들님이 할 다 막 잘라 먹는다고 잘라먹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오늘 없으니까 마음껏 얼마나 말 많이 하나 봅시다.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하여튼 김살 씨가 고향을 내려갔기 때문에 대신 게스트가 한 분 있어요. 게스트. 저희가 오늘 상경 대학생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상경 대학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울진에서 온 김정현 씨 소개해 주시죠. 자기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 됩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울진에서 올라온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마을 이장님 아들이세요? 이장님 방송하시는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봐갖고요. 네, 많이 신기해가. 신기하네. 네, 지금 옆에서 뭐 주체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회전 의자 처음 앉아보시나 봐.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딱딱한 나무 의자에만 앉아있다가 네. 푹신푹신하게 좋네. 네, 울진엔 이런 의자가 없나요? 울진이 도대체 어디예요, 근데? 울진 이게 두 분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한쪽 팔은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등이 안 닿는 손이 안 닿는 지점.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그냥 이렇게 팔을 등 뒤로 엇갈렸을 때 손이 안 닿는다는 거죠. 거기가 울진이에요. 그럼 닿는다. 어디서 출발해도 멀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뭐 그런 동네입니다. 아무튼 뭐 간단히 말하자면 깡촌이라는 거죠. 깡촌은 아니죠. 이게 되게 발끈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거기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맞아. 울진 고리 원자력 발전소. 울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거네. 그래서 한번 찜질하러 오세요. 원자력 방사능 찜질하러. 몸에 암에 아주 좋고. 암에 좋아요. 암 유발에 아주 좋고. 짧고 굵은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거기 오시면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방사능 찜질 자주 하시는지? 저는 별로 안 하죠. 왜 안 하세요? 왜 서울 사람들이 서울 잘 모르잖아요. 비슷하게 울진 살면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저희한테 왜 권하시는 거죠? 좋으니까. 좋아요, 진짜? 좋다고 칩시다. 근데 아무튼 오늘 방송에 이렇게 상경 대학생으로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지난 방송 피드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 방송 혹시 저희 방송 좀 들어보셨나요, 김동현 씨? 네, 자주 듣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이 많고 시끄럽고. 네, 서울 사람들 떠드는 게 좀 어색한가요? 네, 그 서울말 들으면은 저는 화가 나요. 왜요? 왜요? 막 짜증 나고 왜요? 잘난 척하는 것 같고 한 대 후려 갈기고 싶고. 정말 훌륭하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저희 동네에서 누가 서울말을 쓴다, 뭐 흉내 낸다, 그럼 가만 안 둡니다 그냥. 맞아요 그러면? 때리나요? 때리고 니 돌았냐고. 서울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재수 없으니까. 아. 그렇지, 이런 거 거슬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니? 이런 거 들으면. 맞아. 서울말이 좀 싸가지 없어. 좀 깍쟁이 같아. 있는 것 같아. 왜 두 분은 서울 사람 아니세요? 그건 서울 사람 아닌데. 저는 인천에 살다가 서울 와서 그냥 서울 수도권 사람이에요.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그거가 거기지. 전 충청도. 좀 달라요 좀 인천.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죠. 말이 빠르고. 경상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경상도인 줄 알았다고? 말 빠르고 막 지금 말 톤 높고 막. 충청도에. 저는 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북한이라뇨. 왜 북한 사람 이런 같아요? 회개한 종북 좌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는 영남 애국입니다. 애국주의자입니다. 애국 보수세요? 보수는 아니고. 애국. 애국주의자.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알겠고요. 아무튼 저번 방송을 들어봤는데 재밌었어요.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들었을 때 재밌었기 때문에 그러면 된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보다는 저희들끼리 만족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저희로서는 훨씬 즐겁고 그래야 또 많은 분들이 듣고 공감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또 들으셨어요? 매일 방송에 피드백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역시 우리 방송이 목요일 밤 정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겨레랑 이렇게 유튜브에. 근데 아버지가 금요일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이.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내가 연락을 안 하거든. 방송 나왔다고. 아빠 이거 항상 이렇게 들어가나 봐. 매일 검색을 하나 봐. 근데 목요일 밤에 그걸 듣고 금요일 아침에 카카오톡이 와가지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번 방송에 또 우리 아빠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래서 방송 잘 들어봤다. 재밌다. 그런데 나의 신상 노출은 최소화하여라. 우리 아빠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아빠가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 처음에 1회 때 무슨 1회 때인가 2회 때인가 뭐 우리 집이 그 CEO라고 그런 얘기 하니까 아빠가 왜 뻥을 치냐고. CEO인 거 맞지만 지금 집에 빚이 억대라고. 에이 근데 CEO잖아. 평창에 뭐 펜션 있다며. 그거는 아빠 사업상으로 한 거고. 그리고 우리 집 빚이 많아요. 그래요? 빚 얻어서 평창에 펜션 샀나? 그런가? 나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들어가겠는데? 빚이 억대야 지금. 그러시군요. 아무튼 아빠가 또 뭐 신상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등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뭐 엄청 길게 장문에 현재 뭐 58년 개띠부터 61년 무슨 띠까지는 무슨 베이비붐 세대고 우리가 2차 베이비붐 세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모르겠고 한참 그런 식으로 장문의 카톡을 4개나 쓰셨는데 제가 한참 보다가 답장을 할 수가 없어서 답장을 못하고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 아빠 친구 신청을 거절해가지고 좀 미안해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미안한데 아빠가 또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고 방송 듣고 이렇게 소재를 자꾸 주고 하니까 좀 미안해져서 페이스북에 가봤더니 친구 신청을 다시 받아주려고. 근데 친구가 200명이 넘어요. 페북 시작하신 지 얼마 됐다 그랬죠? 한 2주 3주 됐지. 2주 3주 만에? 근데 친구 200명이 넘는 거야. 나는 페북 하는 지 한 4년 됐는데 나는 한 300명 정도 되거든.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서 빠르네요. 동생한테 물어봤어. 저번 주에 동생을 만나가지고 야 아빠가 네 친구들 담벼락에 자꾸 글 쓰지. 그랬더니 막 인상을 팍 쓰면서 차단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할까 그러면. 저희 근데 페이스북이 뭐예요? 이거 또 설명해줘야 되나? 울진에서 페이스북 모르세요? 안 하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싸이월드는 아세요? 싸이월드 알지. 싸이월드 같은 거. 1촌 맺는 거. 네. 맞죠? 도토리 주고. 우리 뒷산에 도토리 많은데 갖다 줄까요? 근데 그거 좀 잘 묵으로 쑤어서 갖다 주세요. 묵 좋아하시는구나. 네. 오늘 되게 구수하네요 방송이. 마음에 든다. 여기 울진에서 온 분이 계시니까. 그 페이스북이 뭔데요? 그래서 그런 약간 싸이월드 같은 거예요. 싸이월드 비슷한 거예요.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겠다. 있나?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럼 거기는 도토리로 안 하고 뭐 알밤 이런 거 주고 받나? 뭐하지? 거기 페이스북은? 그런 거 없지 않아? 없잖아요.
그런 거 없고. 예. 무료어요, 무료 다. 돈을 안 내요. 네. 돈 안 내고 막 음악 넣을 수 있고 이런 건가? 아, 음악 같은 건 없고. 스킨 만들고. 대신 스킨도 광고 없고. 같은 게 있지. 광고 같은 게 있고. 네. 광고 같은 게 옆에 좀 떠 있어서 그 광고를 클릭하면 낚여서 뭘 사게 되고. 페이스북이 무슨 뜻인데요? 얼굴 책. 책. 얼굴 책? 네. 사진 앨범 같은 건가? 약간 사진을 많이 올리고 그런 거죠. 싸이월드도 원래는 네. 이렇게 사진을 많이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는 사진은 많이 안 올리고 일기 썼는데 거기에. 싸이월드에. 예. 일기 요즘은 쓰면 또 사람들 불쌍하다고 싸이월드에 도토리 막 주고. 도토리를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일기를 뭐라고 쓰셨는데요? 우리 집이 되게 뭐 살기 어렵다. 그랬더니 이걸로 무기나 써먹어라 이러면서 도토리를 막 한 상자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소로 써놨더니만. 살기가 어려우세요? 왜요? 이게 안 닿는다니까. 가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깡촌이라고 도토리 줄 때. 컴퓨터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박스로 그냥. 소포로 택배로 그러셨구나. 또 거기 산간 지역은 또 택배비도 비싼 거 아니야? 그러게. 신문도 안 와요. 신문이 안 와요? 금요일 신문이 월요일에 와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것만 보니까 한자로 시작하는 무슨 신문이 있지 않나? 한겨레? 그걸 옆집에서 보는 것 같은데 맞아, 한겨레. 그게 우체국 아저씨가 배달해 주는데 금요일 신문이 월요일에 와. 그걸 누가 보냐고. 안 보겠죠. 월요일엔 또 월요일 신문이 또 있을 테고. 네. 토요일에도 신문 있잖아요. 토요일 신문도? 월요일에 금요일 신문, 토요일 신문이 묶여서 오지요. 그럼 안 보지. 하루에 3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문이 일주일에 4번만 오는 거네요. 뒀다가 나중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깔아놓고 삼겹살 구워 먹고. 네, 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네. 다행이네요. 좋은 용도.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지? 페이스북, 님이 페이스북 운영 물어봤다. 고기 한번 해봐야겠네. 네, 한번 네. 하시고 이게 가입을 하시면 또 알 수도 있는 친구라고 해서 네. 막 떠요. 되게 많이 떠요. 순식간에 친구 200명 우리 아빠처럼 만들 수 있어요. 알긴 뭘 알아. 알 수도 있는 친구. 그러니까 막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현 씨랑 정현 씨 친구가 있는데 네. 정현 씨 다른 친구 있잖아요. 공통의 친구. 공통의 양다리인가? 친구들이 떠요. 그런 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친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야, 존나 신기하네. 신기하지.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다 나와요. 야, 이거 안 되겠네. 서울 사람들은 이러고 노는가 봐. 서울 사람들 네, 그러고 놀아요. 때려잡아야지. 뭘 때려줘봐? 아무튼 때리지 마시고요. 무서워. 아무튼 언론에서 또 저희 방송에 관심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어요. 아까 말한 한겨레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게스트로 또 오셨던 분이 연세통이라는 연세대 자치언론에서 취재를 해가셨고 이분은 왜 신문 안 갖다 주시나 몰라. 아무튼 저희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대. 근데 카톡이 왔는데 곧 갖다 준대요.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래요? 나랑은 아닌데? 한번 독촉을 해야겠구만 이 사람. 그럼 이렇게는 걸쳐 있고 이렇게는 안 걸쳐 있고. 그러니까. 곁다리네 이거는. 네. 그리고 또 인하대 신문에서도 저희를 취재를 하셔가지고 신문을 보내주셨고 한국대학신문에서도 취재를 해가셨고 충대신문에도 지난주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자로 나갔다고 들었어요. 또 오늘은 대학내일이랑 또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 도대체 우리한테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쏟아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하니까. 뭘 잘해? 잘 좀 하라고? 잘하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잘해? 에이, 내가 다 하잖아.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제일 잘하지. 에이. 아무튼 저희에게 이렇게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20대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제멋대로 떠드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하는 방송이 되게 많잖아요. 뭐 보면은 낙곰수 제외하고 나는 꼽살이다 생방송 애국전서 보니까 명품수다 이름을 명푼수다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푼수다. 왜 그런? 푼수라서 그래 푼수라서. 푼수다 그런 의미로 명푼수다라고 그런 거 같아. 진짜 싫어. 명푼수다랑 뭐 해가지고 요즘 제가 그 인터넷 라디오 방송 다 듣고 있어요. 요즘 할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것만 들어 그냥 다운 받아놓고. 근데 우리가 제일 재밌어. 그래요? 우리가 제일 재밌어. 역시 이게 또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유가 있구만. 괜히 우리 인터뷰가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재밌고 이렇게 잘하니까 하는 거지. 좀 훌륭하네. 우리가 박수 한번 칩시다. 김정현 씨도 박수 좀 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송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주에 예고를 한 대로 상경 대학생 특집이에요. 그래서 상경 대학생 김정현 씨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살이 몇 회인가요? 서울살이 몇 회인가요?
상경 대학생 김정현 씨 언제 어떻게 상경을 하셨나요? 저요? 네. 저는 상경한 지가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1월 30일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연도 2011년이요. 제가 2003년에 네. 굉장히 오래전에. 2003년에 서울은 아니고 그때 이제 네. 성남에 있는 네. 분당구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죠. 그때부터 쭉 살았으니까 네. 8년 됐네요. 8년. 근데 왜 이렇게 오늘 갓 올라오신 분 같죠? 사투리가 심하시네요. 제가 이제 여기 올라와서도 네. 이제 저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친구 없죠? 어? 친구 없죠? 친구 2분 처음. 뭐 내일 뒷산에 도토리 주러 가고 네. 묵 써먹어야 되니까 같이 가요? 그럼 내일부터 앨범도 좀 줘야 되겠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앨범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그런 적 없는데. 아무튼 나만의 세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친구 별로 없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하시는. 그렇죠. 내 이제 고향에서 살아오던 삶을 그대로 서울에서 있으면서도. 8년 살았는데 그중에 이제 네. 2년은 군대를 이제 고향에서. 그러네. 예, 저희 동네가 워낙에 벽치고 그 다음에 간첩이 예전에 왔었어요. 이 빨갱이 시끼들 딱 때려잡아 이.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네. 거기 있는 군부대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어. 옛날 말로 방위, 지금은 상근 예비요. 상근 예비요. 상근.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2년 동안 이제 음. 23살, 2살 때인가 그때 2년 동안 했는데 제가 맡은 임무가 이제 잠수함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 부장 참 바람가니까.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멋있네. 시끼들 오기만 해봐. 표정이 정말 안 좋으신데. 때려잡을 것 같아. 잠수함 한 대 잡으면 이제 헬기 타고 집에 가는 거지. 어. 집이 바로 옆이니까 뭐 헬기 탈 필요도 없고 떴다 내렸다 하면 끝이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동네에서 자랐고 네. 그 다음에 대학도 서울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서울이라기보단 하여튼 자기 세계가 확고하신 것 같고요. 또 저희도 뭐 빼떼기들도 상경 대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대학교 때 상경을 했고요.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태연 씨는 사실 반상경 상태죠. 상경이라고 좀 뭐하고 네. 예전에 서울에 살다가 음. 인천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인천에서 한 10몇 년 살다가 그 학교를 서울로 오게 돼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제가 휴학 중이잖아요. 네. 인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음. 그 집에서 있는 압제, 억압 같은 걸 좀 벗어나고 자유로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을 좀 자유로운 음주 생활을 음주 가무 생활을 위해서 지금 혼자 나와 살고 있어요. 되게 반상형 상태인데 사실 상경이라는 게 서울에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상경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경을 해서 처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김정현 씨는 처음 상경해서 서울에 오시면서 느낀 게 어떤 건가요? 제가요? 네. 뭐 느끼는 게 뭐 있나? 뭐 매일매일이 똑같은데 도토리 주로 댕기고 학교 가고 그렇죠. 역시 자신의 세계를 공간이 바뀌었는데 잘 그래도 듣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매일 아침 이런 노래를 부른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이상해. 저희 군가예요? 멸공의 예쁜. 이 노래 몰라요? 몰라요 저는. 요즘 막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고 그러던데. 맞아 요즘 나오고 하더라. 진짜 싫어. 자꾸 말 시키면 안 되겠다. 조용히 계시고. 특이한 분이네요, 되게. 어떻게 섭외했어요? 몰라, 그냥 자기가 전화 와가지고. 하고 싶다고?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하게 내 전화번호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두 분 전화번호 있더라고. 그래요? 전화해봤지. 여보세요. 거기 낙검수지요. 제가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한번 출연 좀 시켜주시죠. 그랬더니 둘이 출연하라 그랬잖아요. 나 기억이 안 나나? 기억 안 나는 척 하나? 그랬나 기억하고 우리가? 싶지 않아? 자꾸 그럼 내 앨범 안 줍니다. 말 자꾸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사실 쌀이 소개시켜주고 있어. 쌀이 소개시켜주고 갔어. 그래요? 이상한 사람. 그럼 그렇지 어쩐지. 쌀이 전화번호 줬나봐.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지방에서 충청도에서 다니다가 서울을 딱 왔을 때 일단 저는 좋았어요. 서울 왔을 때. 왜냐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 돈이 없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왜냐면 지방에서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뭘 할래야 뭘 할 게 없어.
근데 서울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특히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지방에 있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방에 있다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 gat혀 있잖아요. 전 또 기숙사 고등학교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지. 이게 서울에 가면이라는 것도 있고 대학 가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아 맞아. 두 가지로 인해서 정말 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또 이렇게 막 동네에서 막 이렇게 맨날 아는 사람들 맨날 보고 이러는 부대끼는 인간관계 싫어해요. 특히 기숙사 고등학교였다 보니까 3년 내내 애들이랑 부대끼잖아요. 어우 지겨워. 그러니까 그게 물론 애들이랑 친하고 뭐 재밌기도 하지만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실제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인간관계를 했고 내가 좀 정말 안 맞는 사람 그냥 안 만나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되게 좋았고 또 일단 서울에 딱 오니까 서울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대. 아 그래요? 그런 거 못 느끼시죠? 인천 살아가지고. 태현 씨는 그러니까 난 느낀 게 어디 식당 하나를 들어가도 충청도에선 진짜 불친절해. 근데 이게 불친절하고 불친절하려고 불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무뚝뚝하다고 해야 되나? 특명스럽다고 해야 되나? 심드렁하다고 해야 되나? 한 사투리 한번 해줘요. 어떻게 하나? 내가 할 줄 몰라 충청도. 에이. 충청도 사투리가 근데 뭐 이렇게 딱 특징이 있고 막 액센트가 엄청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좀 귀여워 뭐 이런 거. 아 그럼 울지는 어때요? 울지는? 예? 가면 사람들 막 자꾸 이 사람 말 시키지 마. 아니 쉬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좀 시켜보고 싶어 왠지. 아 울진에서 식당 아줌마들 어떻게 하냐고? 응. 뭐 가면 한마디 하지. 왔니껴. 언니께요. 보지도 않아. TV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충청도가 앉아가지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말이 많더만. 뭐 식당만 들어가도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누가 그래 서울에서. 아 진짜 뭐 하고 있네. 남세스럽고. 그럴 필요 있나? 그냥 뭐 왔으면 왔는갑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가 알아서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쿨하네. 메뉴판도 그러니까 메뉴판도 안 갖다 줘. 그냥 알아서 시켜. 간판이 왜 필요해요? 간판에다 써져 있는 그러니까. 뭐 하는지 한식집인지 중식집인지 뭐 아구찜 하는지 물회를 파는지. 어차피 뭐. 시킬 거 뻔하니까. 아무튼 이게 서울이랑 지방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에서는 서로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손님이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서는 특히 뭐 울진이라든지 저희 집이라든지 이런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다 동네가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 누구 아들 누구 딸이야.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이 막 손님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친절하게 사랑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딸 아들 친구인 거지 그냥. 거의 그런 식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도 나는 사실 별로 그런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애매한 게 진짜 마을 공동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데 그 마을이 되게 옛날처럼 엄청 옛날처럼 진짜로 촘촘하고 서로 막 진짜 다 알고 진짜 도움을 주고받고 상부상조하고 둘의 개향약 막 이런 동네가 사실은 아니잖아 요즘에는. 구마지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헐거워지기도 했으면서 약간은 돈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는 상업적인 관계라는 거는 그런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인 건데 애매한 거예요, 그냥. 명확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서울은 명확하게 사인과 사인의 관계인 거고. 그쵸 워낙. 시골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울지는 그런가요? 진짜 뭐 다 알아요, 동네에서 서로? 뭐 한 10분 걸어가면 인사를 한 40번쯤 하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 그럼 안녕하세요. 이런 동네에서는 이렇게 네.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친절하지 않고 이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네? 기분이 왜 나빠? 우리 친구 어머니인데. 뭐 그냥 그런갑다 하지.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보면은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아하니까 서울이나 딴 데서 온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 친절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뭐 메뉴도 깨끗하게 메뉴판도 갖다 주고 물수건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우리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법을 알더라고. 우리는 우리끼리 오면 대충 하니까 대충 해도 다 먹고 뭐 맛없으면 안 오고 맛있으면 오고 이런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서비스 맞지? 서비스. 아 발음 구수하다. 서비스. 서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맞아. 서비스가 잘 돼 있죠 그게. 그러니까 나도 진짜 서울 와서 느낀 게 서비스.
아 뭔가 좀 이상하다. 아. 이상해요? 내 울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방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예 울진처럼 진짜로 마을 사람들이 정말 작은 마을이라서 사람들이 다 알고 뭐 이런 상황이면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잖아. 근데 저는 사실 또 제가 집이 있는 동네랑 고등학교 나오는 동네랑 달라요. 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충남 공주에서 나왔고 중학교까지는 뭐 충남에 뭐에서 다녔고 소도시에서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동네에서 잘 알지도 않고 저희 동네도 신도시라서 막 새로 이사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격이 약간 애매한 거지. 복합적인 거지. 약간 이런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가 하면 도시 같은 느낌도 있고 하니까 애매해요. 아무튼 뭐 그렇고 준현 씨는 서울 오면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서울 오면은 어디 보자. 뭐 시계도 같은 거 탈 수 있지 않을까. 시계또가 뭐야? 시계또? 시계도. 시계도 몰래 시계도 이렇게 뭐예요?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 그걸 시계도라고 해요? 시계도. 시계도를 시계도라 지금 뭐라 합니까? 스케이트라고 해요 보통은.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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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케이트. 스케이트. 발음 좋으시네. 네. 뭐 먹는 건가? 아이스크림 이름은 안 냈고. 네. 그리고 뭐 연예인 좋아하지. 그죠. 연예인 뭐 지나가다 보기도 하고 그럼 막 뭐 TV에서만 보는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니까 시급하지. 시급하죠. 네. 뭐 근데 뭐 TV에서 보는 게 낫더만. 왜요? 울진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돈이 많으니까 그런 행사를 해요. 뮤직 페스티벌 이런 거 하고. 서울에서 못 보는 연예인 다 보지. 서울에서 못 보는데 잘. 소녀시대 봤어요? 아니요. 소녀시대 모르나? 본 적 없는데. 봤는데. 모르는구나. 실제로 본 적은 없지. 육각수래 육각수. 언제 가수예요 그게 대체? 육각수. 10여 년. 그 중에 한 명이 울진 사람이잖아. 그래요? 그럽니까?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에 MC몽. MC몽 알지? MC몽 매니저가 울진 사람이야. 네. 치아 없으신데. 네. 발치몽. 그 집이 고깃집 하다가 네. MC몽이 그래 대표를 뛰면 안 나오대 그 다음부터. 그래갖고 그 고깃집이 이제 망했나요? 편의점으로 바뀌었어. 네, 안타깝네요. 이가 없으시니까 고기를 씹을지 못하시니까. 고맙고 아무튼 뭐라고 하는 거지? 서울에 오면은 그러니까 지방에 있을 때 서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냥 TV에서 보는 이미지잖아요. 왜냐면 TV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대부분 서울에 제작을 하니까 뭐 6시 내 고향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가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서울 가면은 연예인을 맨날 보겠지. 그런 것도 있을 거 보면 서울 그 광고 있잖아요. 막 보면은 밤에 야경에 빛 막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막 뭐 발전하는 서울 막 하이서울 이러면서 하면 이제 서울 가면 계속 뭐 그럴 것 같았는데 남산타워가 내 집 앞마당일 줄 알고 막 근데 한 2번 가봤나? 근데 정작 학교 오니까 난사는 멀어서 가지도 못하고 뭐 롯데월드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근처에서 맨날 술이나 먹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알아간 지식은 학교 앞에 술집이 어디가 싸고 맛있더라 어디가 민증 없이 뚫린다 막 그런 것만 배우고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죠. 뚫린다고요? 뭐 땅굴 파나? 이런 빨개 잡아 죽을 쳐야지. 네, 준법 정신이 트쳐라. 그런 거 뚫고 그러면 안 돼. 후배가 이렇게 민증이 없으면은 그냥 후배 뚫기 편의점에서 사다가 그냥 후배 뚫기 내가 뚫어가지고 님이 뚫었다. 우리 빠른 년생이에요? 이런 얘기 얘기해도 해 방송에서? 우리 공신력 있는 언론인데? 전 막사니까 괜찮아요. 공소시효 지났나? 나 성인인데 이제 뭐. 그리고 하여튼 서울 오면은 뭔가 이런저런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지방에서 생각을 한 게 그런 게 있었어. 우리나라가 워낙 진짜 서울 중심으로 다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일 고민하는 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거잖아요. 좋은 대학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쎄 빠지게 해서 겨우 뭐 서울대나 뭐 이런데 좀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 겨우겨우 가는데 서울 애들은 진짜 걔네들은 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쉽게 서울대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 쉽게 가겠지? 막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기대치 자체가 낮거든요. 왜냐면 지방에서는 막 지방의 서울대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뭐 경북대는 뭐 경북지방의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충남지방에서는 충남대를 충남의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학교를 가면 되는데 서울에서 충남대나 아니면은 경북대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그 학교가 충분히 좋은 학교지만 일단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좌천되는 느낌이고 제 친구가 표현했는데 진짜
유배 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귀양. 귀양. 귀향이 아니라 귀양 말고 아. 귀양. 근데 약간 그런 게 있고, 근데 서울에서는 당연히 서울로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지방에서도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적당히 그냥 대학을 안 가도 되고, 뭐 부모님 뭐 기술 배워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된다고 길을 쓰고 생각하고, 서울로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야 출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지방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보면은 공무원이나 선생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의사, 약사 뭐 이런 전문직을 하거나 그 이외에 지방에 남아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사람이 서울로 갔다가 왔는데 지방에 딱히 도움이 크게 되는 일, 그러니까 지역 지방에 개발한다든가 일자리가 없어. 아,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일자리가 있어도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지. 아까 말한 공무원, 선생님 이런 건 항상 있는 자리잖아요. 공무원, 선생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외에는 지방에서 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 안 하고,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서울 가서 출세하길 바라고. 김정은 씨는 주변에 부모님, 친구들 부모님이 뭐 하세요? 다? 친구들 부모님이 보시면 농사 짓는 분들이 있고, 농사지. 뭐 물질 하시고, 물질? 아. 물론 직접 이렇게 뭐 따오고 이런 잠수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배 타시고, 농업. 그다음에 대부분 장사하시죠. 장사하시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이십니다. 나름대로 울진 지역에서는 제가 또 엘리트 소리 듣고 자랐고. 지역 유지네. 제가 서울 오니까 친구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왜요? 돈 좀 빌려달라고. 뭐 빌려줄 돈이 있어요? 아 뭐 없지. 근데 주머니 털어갖고 내 지금 한 3만 원 있는데 내가 한 10,000원 정도 보내줄게. 뭐 이러면 보내주고 못 받고. 못 받고. 나름 출세했다고 믿나 봐요. 서울로 대학 갔으니까 별것도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아니 저도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아니 주변 친구들 직업이 뭐 선생님 뭐 아니면은 공무원이고, 또 저는 원래 집이 군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많아요. 네. 친구들 부모님 다 군인이고, 아니면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또 고등학교 때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좀 이렇게 충남 지역에서 되게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는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잖아요. 근데 농업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근데 이 농업이 되게 어려운 농업이 아니라 의외의 고소득. 인삼 마시고, 인삼. 과수원, 막 사과 이런 거 하시면 진짜 많이 벌어요. 웬만한 직장인보다 나은데. 몸이 안 좋은데 인삼 어떻게 좀 한 뿌리면 안 돼요? 나도 없어서 못 먹고.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편의점 가면 많아, 요즘. 편의점에도 많이 팔아. 비싸도. 지금 방사능 찜질 한번 하러 오라니까. 가야겠다. 아무튼 막 이렇게 인삼, 과수원 막 이렇게 의외의 고소득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회사원이 없어. 친구들 주변에 부모님들 회사 다니시나? 인천이니까 인천에서는 회사 아무래도 많이 그렇죠. 다니겠죠. 거긴 좀 다양해요. 보면은 그 보면은 막 교사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고, 공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해요. 인천은. 울진에서는 주변에 친구들 부모님들 회사 다니는 분이 있어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회사 자체가 없어요. 회사 자체가 없구나. 뭐 그냥 조그마한 가게나 회사라고 가게. 해봤자 무슨 공무원 공단. 거기 또 은행.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은행은 또 어느 거. 지역이나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뭐 서울도 일자리는 비슷하지 않나? 근데 서울은, 문제는 이제 계속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새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지. 일자리 계속 주는 거죠. 울진에서. 뭐 지방이 다 비슷하지 않나? 인구가 주니까. 인구가 주니까 자꾸 서울로 가니까. 예리한데.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진짜 회사원이 많잖아요. 일단 회사가 많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직장인들 다 출퇴근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잖아. 보면은 대학생들이 취업하려는 것도 다 회사죠. 회사원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들. 이게 정말 농업 같은 게 의외로 진짜 고소득이거든. 근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어하는 일은 아니야. 예, 그렇더라고.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자식들은 공부를 해서 서울로 대학 가서 출세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지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그 집에 있는 아들은 알죠. 이 일을 하면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 수 있다. 내 친구도 그래. 내 친구도 금산에서 아버지가 인삼하시는데 그냥 자기는 나는 그냥 할 거 없으면 그냥 인삼이나 해도 된대. 근데 그거 외에는 진짜 인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다는 걸 외에는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걔는 되게 애향심이 있어요. 그래서 금산에 막 주말마다 내려가고 그냥 나는 그냥 이 동네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고 싶대. 근데 아버지 인상을 물려받으면 되는데 그냥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혹시 여자분이에요? 여잔데. 아 소개 좀 시켜줘요. 닥쳐. 이 인삼 딱 물려받으면 내 소개 받아가지고 야, 얼마나 좋아. 그 매일 인삼 먹을 수 있어. 닥쳐. 아 정말. 그 인삼을 널 따다주냐? 그걸 팔아야지. 정말 아주 연애 한번 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렸을 때 TV 같은 데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TV를 보면은 뭐 직장인 출퇴근 대란 막 이런 걸 보면은 뉴스 같은 데서 그런 걸 보면은 와닿지가 않아. 직장인을 본 적이 없어. 그런 거 와닿았어요? 인천 네 와닿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인천에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은데 보면 되게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막 천안 무슨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는 출퇴근 기본이 1시간 뭐 양주 막 이런 데 오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지방에서는 자꾸만 서울로 가려고 하고 왜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뭐 농업이나 상업이나 이게 의외로 돈이 되는 자리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는 않은 장사도 잘 안 돼요. 장사도 잘 안 되고 맞아 경기 타고 그러니까 자꾸만 왜 이렇게 다 서울로 보일까? 근데 서울 꿀발라놨나? 꿀발라놨나 봐. 근데 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약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출세라고 생각하고 약간 뭔가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정말 어디를 가야 될까? 예를 들면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잖아. 그러면 시골에서는 진짜 잔치예요, 막. 말 잔치하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출세한다 막 이렇게 동네 막 아파트에 뭐 주민 자녀 무슨 대 진학 막 이렇게 막 붙어있어 아파트에 민망해라. 이렇게 붙여놓고 막 그렇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애들은 서울로 대학을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항상 그 환경에 있었고 당연한 거다 보니까 힘들어. 말 좀 해. 말 좀 해. 힘들어. 많이 했는데 나 오늘. 괜찮은 것 같아. 응? 괜찮은 것 같아. 계속해요. 괜찮은 것 같아. 말 많이 안 하는데. 내가 내 빈자리가 좀 큰데 지금. 내가 힘들어서. 더 치고 나와야 돼. 난 재밌다. 계속해. 다시 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은 상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을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물론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 가서 뭐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서울로 대학을 가는 게 출세라고 생각하고 그게 뭔가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서울로 그냥 대학을 가는 거는 뭐 별로 이건 뭐 발전도 아니고 당연한 너무 당연하다고 거야, 생각하죠. 그냥. 아까도 말했잖아요. 서울에 지방으로 가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면 정말 이상한 거고 지방에서 지방으로 가면 괜찮은 거고 지방에서 서울로 가면 출세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애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데 있잖아. 좋은데 좋은데 어디? 그 미국이라고 큰 나라지. 큰 나라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또 미국 유학도 많이 갔었는데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고등학생이 엄마를 이렇게 살해해가지고 장롱에 이렇게 넣어서 뭐 8개월 후에 발견이 됐다. 진짜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런 게. 근데 사실은 뭐 정말 정말 그 개인과 개인 간에 있었던 일은 그 집안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가 남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건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에게 공부하라는 압박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요. 또 이게 보니까 저희 학교 근처더라고요. 집 근처예요? 예. 그러니까 집에는 별로 안 멀더라고 그 장소가.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었는데 이 학생 얘기를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 몇 등? 전국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일명 명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대학들을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었는데. 맞아. 근데 그 어머니가 막 꼭 너는 서울대 법대를 꼭 가야 된다고 막 엄청 그랬다. 지금 법대도 없는데. 서울대 법대 없는데 자율전공인데. 로스쿨이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걔가 성적표 69등으로 고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기사에서 딴 게 아니고 그 말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 얘가 그렇게 어머니를 살해해서 그 냄새가 새어나니까 본드로 방문을 발랐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엄마 어디 있냐,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들 오기 직전에 아빠는 무슨 일 있어도 나 안 버릴 거지라고 물어보는데 그 대목에서 진짜 울컥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가? 얘가 사랑을 잘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사랑의 매가 어딨어?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사랑의 매가 어딨어?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막 잠을 안 재우고 때린다든지 막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난 이러다가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하고 아빠는 안 버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억압을 한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수업 시간에 뭐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자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떤 학생 얘기를 해줬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알던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뭐 같은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자살을 했대요. 근데 왜 자살을 했냐면 시험을 보는데 마킹을 하잖아요. 시험을 중간고사 이렇게 보고 마킹을 하는데 마킹을 다 못했는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걷어가 버렸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마킹을 하세요 했는데도 이 친구가 다 못 푼 거야. 그래서 끝까지 그냥 마킹을 붙들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면 걷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걷어가 버렸는데 이 친구가 자살을 해버렸대. 아이고. 왜냐면 근데 이거를 그 선생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걷어간 건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왜냐면은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아니었대요. 뭐 평균 95점 막 잘하던 친구잖아. 근데 그 시험을 한번 망치는 거잖아요. 그거 마킹을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좌절을 해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사실 수능 볼 때 수능 날에도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많이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결코 아니야. 근데 자살을 하는 게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못 나오니까 자기는 기대치가 있고 또 주변에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못 미칠 거니까 그게 너무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기 기대치도 있긴 한데 그 주위 기대치가 특히 맞아. 부모님들 기대치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평균 95점이었는데 자살한 친구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서울대 박사였대. 부모님이 둘 다 서울대 박사고 형은 의사, 약사 막 이러니까 아무리 평균 95점을 해도 그랬니? 이거야. 그 95점이라는 성적이 잘한 성적이 아니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공부 잘하는 거잖아. 매우 당연한 게 되네. 그런데도 그렇게 있으니까 이 친구는 자존감이 굉장히 없었던 거죠. 사실은 뭐 성적이랑 상관없이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지금 뭐 성적이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성적이 좋으면 좀 자존감이 생겨요. 사실은 또 이게 지방에서 서울 온 학생들이 대체로 그렇거든. 김도현 씨는 또 울진에서 또 지역 유지라고 하시는데 누가 지역 유지예요? 님이요. 저 지역 유지 아닌데요. 친구들이 돈 빌려준다. 뭐 그냥 그런 거지. 하여튼 울진에서는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지역에서는 이렇게 인정받는 존재 약간 좀 얘는 좀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서 그냥 서울로 대학을 갔다면 딱히 그런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이 서울대 박사고 뭐 형은 의사고 약사고 이러니까 그걸 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이 학생이 되게 자존감이 그 성적에 오르고 내림에 인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게 되게 아쉬워요. 맞아. 그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참 안 좋은데. 저는 대학 성적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말하는 개차반 성적이거든요. 지금 평점이 한 3점이 안 될 거, 2.9, 2.9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자존감이 항상 제 자신이 되게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진가니까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적이네요. 왜 이러죠? 아니 저만 해도 그래요. 사실은 그냥 지역에서는 원래 엄마는 그냥 지역에 그냥 대학교를 그냥 가길 바랬거든요. 저한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제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지 모르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아가지고 원래 고등학교도 그냥 동네 고등학교를 가면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이 되거든. 근데 그 고등학교를 그냥 동네 고등학교를 가라 그랬어. 그리고 대학도 그냥 뭐
농어촌 특별전형을 받으면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해서 그냥 뭐 공무원이나 선생님을 하면서 편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일명 지균어라고 할뻔 지균어? 지균어, 뭐 지역균형 뭐 이런 특별전형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막 신조어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지균어가 뭐지 이러면서 했다가 지역균형 특별전형으로 이렇게 선발된 사람 지균어라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무슨 말인지 정현 씨? 지근어요. 네. 지근어 잘 알지. 내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대학을 갔으니까. 어. 대학 가면 애들이 그러니까 뭐 대놓고 말을 안 하는데 그걸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니들은 공부도 안 하고 대학 왔다고. 혹은 우리보다 못하는데 그 혜택 왔다고. 받아서 쉽게 왔다. 맞아, 나도 이거 갖고 아빠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를 그래서 원래 아빠가 이렇게 지균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가라고 했는데 저는 좀 엄마 아빠랑 집에 있으면 맨날 싸우니까 집에 나갔어. 기숙사 고등학교로 갔어요. 좀 멀리 있는 학교로 좀 공부 좀 하는 애들 이렇게 모아놓는 이런 학교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지균어가 될 수가 없잖아. 왜냐면 내신 등급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내신이 상대평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때는 또 매년 제도가 바뀌긴 하지만 저희 때는 내신이 상대평가하고 이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지균어가 불가능했어.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빠랑 얘기하다가 나는 우리 학교에는 지금 제도가 너무 불리하다. 나는 지균어가 될 수도 없고 다른 학교 시골에 있는 애들은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같은 애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대학을 잘 못 가는데 시골에 있는 애들은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대학 쉽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불만을 얘기했더니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왜 농어촌 특별전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지역에서는 사교육도 거의 불가능하고 정말 시골 지역에서는 좋은 학원도 없고 그리고 또 뭐 과외나 사교육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일단은 환경이 좀 이렇게 시골이고 이러면은 보고 듣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 애들이 보고 들은 거 많고 대도시에 사는 애들이 보고 들은 거 많고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도 사고력을 굉장히 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책만 파고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좀 보고 들은 것도 있고 신문도 좀 보고 이래야 잘 풀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뭐 논술 요즘은 또 논술도 보고 하지만 논술도 진짜 보면은 언어나 외국어 지문에 아는 내용 글이 나오면은 되게 반가웠어요. 그죠. 왜냐면 훨씬 읽기도 편하고 하니까. 한참 게임 많이 했었는데 외국어 지문에 게임 관련된 지문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원래 진짜 보면서 이건 내가 맞출 수 있다 하면서 다 맞추고. 하여튼 막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그런 제도적 완충이 없으면은 자꾸 그런 대도시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자꾸만 좋은 대학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악순환이죠? 악순환이 자꾸 되잖아요. 요즘 안 그래도 지금 서울대의 3분의 1 정도가 강남 3구 지역 학생들이 다 그렇게 차지한다고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럼 아빠한테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면 뭐 지역균형 선발이나 농어촌 특별전형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는 그게 되게 싫어요. 왜냐면 그쵸.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이 쉽게 대학 가는 거 너무 같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바늘구멍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피해의식을 전 그때 갖게 되는 거예요. 어땠냐면 할아버지가 아빠가 말씀하시기에 할아버지가 예전에 6.25 때 참전해가지고 훈장을 받았대요. 근데 그 훈장이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빨리 찾으라고 대학 갈 때 좀 그냥 국가유공자 이런 거 그걸로 가게 좀 빨리 찾으라고 했는데 아직 못 찾아서 제가 찾아가지고 제 동생 대학 갈 때는 분명히 그걸로 보낼 거예요. 나 아직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동생이 중3 아니에요? 중1. 중1이에요? 뭐 많이 아직 남았네. 시간 많이 5년 남았으니까 네, 5년에 찾으면 돼요. 찾으시길 바라고요. 꼭 찾아야 돼 그거. 찾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하면 다 공짜인데 그거.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균 얘기를 나왔어. 아무튼 그러니까 약간 지역에서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제가 그냥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바랬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좀 멀리 있는 고등학교를 가서 또 더 멀리 있는 서울로 대학을 왔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나의 삶보다 자신들의 삶보다 자식들의 삶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 나아졌으면 좋겠다.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출세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세. 그냥 쉽게 말하면 출세. 그러니까 제가 또 요즘 그 신경숙 씨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엄마가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 어머니잖아요. 막 되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뒷바라지하고 이런 어머니예요. 근데 하는 게 그거예요.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는 자식들한테 너희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고 너희는 뭐 어디로 가서 출세해야 된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모님이에요. 근데 보면은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삶은 이렇게 지역에 있을지라도 자식들은 서울로 대학을 가서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근데 뭐야 죽여버려. 죄송합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서울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서울로 똑같이 대학 가도 자기들보다 그 부모님 세대보다 자식 세대들이 별로 이렇게 발전적인 삶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까 뭐 미국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미국 유학 한창 많이 갔죠, 진짜.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하나의 흐름인 게 그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아무리 잘 돼도 자기 정도 자기보다 조금 더 잘 될 거니까 막 다그치거나 막 다그쳐서 맞아. 진짜 막 상위 다그쳐. 1%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국내 작다 싶으면 해외로 보내가지고 뭐 미국도 보내고 그게 미국 수능이 SAT인가? SAT. 그래서 그걸로 해서 보내고 막 유학 갔다 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서울은 워낙 경쟁이 심한 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심해요. 사람도 그래서 많고 옛날에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는 것처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출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유학을 진짜 많이 갔고 뭐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서 맨날 유학 뭐 이런 거 교육지면 유학 이런 거 소개하고 진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 미국 유학 갔다 왔다 싶으면 아 그 뒤에서 막 광채가 비치는 게 쟤 좀 있어 보인다. 영어도 좀 잘하겠네. 영어도 좀 혀에 버터도 좀 바르고 했더니 잘 나가는 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맞아. 근데 요즘은 이게 근데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좀 그런 환상이 많이 깨진 것도 있고 실제로 유학생들이 많이 돌아와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동생들도 유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별로 메리트가 안 돼 더 이상. 미국에서 그냥 대충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와봤자 지금은 이제 유학생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아예 해외에서 아예 들어오는 교육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별로 메리트가 안 되고 등록금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1년에 등록금 1,000만 원 너무 비싸다고 감당 안 된다고 하잖아요. 미국 가면은 1년에 1,000만 원? 6천만 원. 1년에요? 1년에 내가 아는 동생이 UC 버클리라고 미국에서 뭐 학술적으로는 하버드보다 낫다라고도 하는 그런 엄청 좋은 학교예요. 근데 거기를 붙었는데 1년에 6천을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서울대 갔어요. 아니 뭘 대체 수업을 어떻게 해? 1년에 6천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면 우리 그 시민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더 비싸. 학교 건물에 금을 발라야 한다? 그게 또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시민이면은 뭐 대출 같은 게 되거든. 대출 뭐 등록금 후불제 같은 식으로 대출해서 뭐 10여 년, 20여 년에 걸쳐서 갚아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유학생한테 더 비싸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사실 근데 유학생들 집안이 막 그렇게 어렵고 이런 집은 잘 없어요. 대부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뒷바라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실은 유학을 보내는 것 자체도 그 공부하는 과정 자체도 되게 비싸거든. SAT 같은 거는 혼자 준비 못 하잖아. 거의 대부분 과외를 하든지 학원을 다니든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은 많지가 않고 책값만 해도 비싸고. 그래도 잘 나가는 집이라도 1년에 6천이나 들어가면은 그 수업비만 6천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또 그 생활비 들어가고 뭐 딴 거 들어가고 하면은 아유 1억은 생각해야 되는 건데 감당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집 별로 없죠. 없죠. 그래서 유학생 자녀들이 학교를 한 1년, 2년 다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등록금 너무 비싸서 돈 벌려고 휴학하잖아. 걔네들도 그러더라고. 걔네들도 휴학하고 한국 들어와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그리고 걔네들이 현지 편입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잖아? 옛날에는 미국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미국 취업도 너무 어려워. 미국 애들도, 로컬 애들도 취업이 안 되니까 외국 애들, 유학생들이 그 자리에, 거기서 취업을 할 수가 없고 특히 내가 또 이건 다 유학생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과잖아요. 뭐 연구, 과학 이런 쪽이라면은 그거는 그냥 계속 해서 진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나라의 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데 문과면은 현지 편입이 더 어려워. 왜냐면 문과는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법대 나와서 변호사를 한다? 근데 미국 법을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를 해? 한국인 유학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뭐 거기에 우리나라에서처럼 뭐 정치나 이런 쪽으로 뛰어드는 것도 어렵고 무슨 공무원을 하기도 어렵고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거의 그냥 하다가 다시 들어온대요. 거기서 뭐 문학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고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문학적인 언어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뭐 하여튼 이도저도 안 돼서 결국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생각하면 어차피 돌아올 거라면은 거기서 얻는 거에 비해서 학비가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오히려 유학 간 애들이 한국에 있는 애들을 부러워한다더라고요. 근데 또 유학을 가는 애들이 있는 게 한국 대학 가는 것보다 미국 대학 가는 게 쉽대. 그래서 조기 유학 간 애들은 아예 거기로 대학을 오히려? 나오고 오면서 아 나도 한국으로 대학 가고 싶은데 너무 어려서 못 가. 이런 애들이 또 많아요. 아 미국의 대학을 다니는데 하여튼 뭐 미국 대학 얘기를
길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환상이 좀 많이 깨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 애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라는 건데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쌀님? 아니 쌀님 없구나. 김정현 씨? 아, 왜 없는 사람 부르고 그래요? 아유 그리워서 벌써 보고 그립네요. 싶다. 아이고 쌀.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냥 이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서 알 것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잘 이와들이 모르는 모르겠는데.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자꾸 뭘 어디로 보내려 그래 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 딱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지방은 서울로 보내려고 그러고 서울은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는 게 이러다가 우주로 보내겠어. 근데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 진짜. 아니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대도시로 가면은 확실히 좀 견문도 넓어지고 이렇게 그런 거 느끼세요, 김정현 씨? 아유 당연하죠. 어떤 것들 느끼세요? 근데 뭐 울진에 있을 때랑 생활 방식이 똑같으시다면서요? 아 견문은 넓어지지. 동대문도 보고 서대문도 보고. 서대문, 동대문, 서대문 특이한 걸 보고 다시는데요? 일단은 볼거리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배우죠. 그렇죠. 지방에 있으면 그래도 저기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뭐 서울에 있으면 아무래도 보고 듣는 게 다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서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쌀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아요. 본 것도 없고 그 감각이 다른 거지. 쌀 그 보고 점에서 싶다. 보면 농활 한번 가보면 알 텐데, 그치? 운동은 안 가서 그래.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한다. 시험 점수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나거나 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모르지. 도토리묵 모르지. 알밤 잘 모르지. 알아요. 내가 풀고 알아. 아까 뭐 이 사람만큼 모를 거 아니야 우리가. 아 그래 알았어 닥칠게. 북어팩인지 얼굴책인지 뭐 아 페이스북? 페이스북. 북어책? 나 그런 거 몰라도 잘 살아. 뭐 친구도 많고 고향 가면 돈 빌려달라는 친구도 많고. 그치. 돈도 빌려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자꾸 뭐 어디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다른 환경을 접해보고 이러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다 서울로만 가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이 너무 커요. 지금 보면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지역 지방들이 서울의 식민지 같다. 식민지. 서울 아. 공화국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전국이 서울의 위성 도시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경기도 지역만 그랬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전체가 서울 사람들이 매겨 살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그런 경향이 좀 심해지고 맞아. 있어요. 모든 게 다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그냥 지역에 정착해서 그냥 살거나 아니면은 꼭 자기가 태어난 데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좀 가까운 데서 살지 못한 이유가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만하면은 그러니까 지역에 살기 힘든데 지역에 살라 그러는 거는 좀 아닌 얘기고 지역이 너무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인천이잖아요. 솔직히 다들 인천이면 차이 안 나는 줄 아는데 네. 인천 가면 좀 심심해요 확실히. 인천만 해도 지하철도 닿는데도 지방 사람들은 인천 정도면 서울인 줄 아는데 아니 무슨 인천에서 서울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일할 만한 사무직 일자리가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문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도시는 보면요. 거기는 좀 대학 도시잖아요. 뭐 경북대 있고 뭐 영남대 있고 개명대 있고 뭐 좀 대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행을 많이 다녀서 뭐 대구도 가보고 광주 뭐 대전 부산 다 많이 대도시 다 가봤는데 대전, 부산. 대구는 좀 그래도 젊은이들도 많고 좀 문화가 있어요. 왜냐면 대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부산 같은 도시는 좀 대도시죠. 부산 같은 도시는 대도시고 또 관광지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그런 문화가 있고 근데 또 광주나 대전 같은 도시만 해도 제가 좀 집이 대전 근처라서 대전 얘기를 하자면은 좀 그냥 뭐 자생적인 문화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약간 소비 위주고 그냥 어디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뭐 와서 뭘 짓고 뭐 이런 거지 그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그 지역만의 뭔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사람 사는 도시지 그냥 거기서 막 문화가 막 탄생하고 막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도시들이 그렇고 그나마 그게 좀 되는 데가 대구나 부산 정도라는 얘기고. 근데 광주는 있지 않아요? 광주는 사실은 5.18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민주화의 도시. 근데 그게 경제적인 걸로 연결이 안 돼요. 그들의 색깔 같은 거는 있는데
경제적인 거로 연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 제가 또 광주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그냥 광주는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문화가. 근데 또 막상 물어보니까 5.18 이런 거 있어봤자 젊은 사람들이 뭐 사는데 뭐 그렇게 물론 의미는 굉장히 있지만 경제적인 이런 게 안 되니까 거기서 좀 정착하기가 어렵다. 하긴 제가 일자리가 없다라고 아는 얘기를 분들 하더라고. 중에 네. 그 예술가 분들이 있는데 그 비엔날레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 도시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뭐 특정 도시를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럼 태훈 씨는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그 서울에다가 기반을 해놓은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솔직히 이제 인천 가면 어색해요. 서울 이제 딱 들어오고 이제 학교 근처 와야 서울 그 말이 나와요. 아 집에 왔다. 나를 반겨준 사람은 없지만 그냥 집에 왔다. 없어서요. 그렇지만 재현 씨는 어떠세요? 그래도 고향이 좋으시죠? 좋죠. 근데 계속 고향에서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서울로 오실 거예요? 고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네. 거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을 할 수 있다면 네. 물질? 물질은 농사도 지을 수 있으면 짓고 좋죠. 가족들 있고 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만 뭐 평생을 살겠다고 생각하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것도 같고. 왜 거기서 평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점점 지역이 작아지니까 전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도 없고. 그럼 지역이 좀 커지면은 거기서 계속 그러면 있을 내가 수도 있겠네요. 살고 싶죠.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생길 테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맞아요. 확실히 저도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내려가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뭐 누굴 만난다고 해도 뭐 어렸을 때 친구들인데 저는 또 고등학교를 딴 데서 나왔다 보니까 이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또 동네에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막 심심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난 책 보고 컴퓨터 하고 이렇게 놀 수 있으니까. 근데 막 못 견디겠어. 너무 재미가 없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도 도시 사람들처럼 좀 트여있지가 않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아까도 말을 했는데 대학을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을 나와서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할 만한 자리가 지역에 없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맞아. 당연히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한 게 좀 그 지역 발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여튼 좀 결론을 내리자면 지역에 좀 젊은 사람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와 또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또 사람들이 있으면 문화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와 문화적 환경이 좀 갖춰져야 된다.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막 예술가 집단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같이 내려가야 돼, 가려면. 왜냐면 그 사람들끼리 같이 있어야 이렇게 문화적 환경이 갖춰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게 좀 마련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상경을 하지 않고 지역에서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에서 이런 거 문화 활동해가지고 활동하시면서 활동가 분들 얘기를 가끔 듣는데 네.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반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네, 오늘 이렇게 상경 대학생 특집으로 해서 울진에서 오신 김정현 씨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새롭고. 야 역시 서울이 좋긴 좋네요. 이런 것도 하고. 네. 결론 이상한데? 재밌었습니다. 예. 네, 재밌으셨다니 다행이고 저희도 재밌었습니다. 예. 되게 구수하네요. 쌀 돌아와! 종종 부를게요. 네. 재밌네.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 방송은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야심차게 준비했던 1회부터 예정되어 있던 주제 연애 특집 언젠간 하겠다. 대학생들의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And yeah, yeah, yeah. 정현 씨 연애한 적 있어요? 아유 많이 했죠. 전적이 어떻게 되시죠? 되게 수줍어하시네요. 전적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묻지 마 자세하게. 하긴 다음 주에 얘기할 거니까. 지금 우리 다 연애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못하다니 안 하는 거야. 그래, 맘대로 마음껏 안 하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그럼 오늘은 뭐 게스트시니까 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권하여 드릴게요. 저도 가위바위보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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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